이게 암기가 확실하게 돼야 돼. 자, 제일 많이 헷갈리는 게 우리가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가 라이페이스야. 어디서 분비가 돼? 이자에. 그치? 이자에서 분비하는 거야. 근데 이 지방을 분해할 때는 뭐가 작용한다? 그치? 쓸개즙이 작용해. 근데 이 쓸개즙은 쓸개에서 만드는 게 아니야. 간에서 만들었다가 쓸개에 저장해. 그리고 음식물이 소장으로 넘어올 때 쓸개즙이 분비되고 이자액이 분비되면서 쓸개즙이 지방을 잘게 쪼갠단 말이야. 지방을 잘게 쪼개고 그다음에 어떻게 돼? 자, 이자액에서 라이페이스가 나오지. 그러니까 요 같은 경우 지방의 효소, 소화효소는 간에서 아니잖아. 이거는 간에서 만든 쓸개즙이고. 그렇죠? 자, 이자에서 라이페이스에 의해서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로 각각 분해가 되잖아. 맞지? 자, 이자에서 아니잖아. 이자에서 분비된 라이페이스에 의해서지. 이자에서 분해되는 건 아니죠. 소장에서죠. 그러니까 이게 말장난이 들어가. 조심해야 돼. 자, 이자에서 생성된 라이페이스. 이름 맞아. 또는 이거를 이제 말하면 소장에서. 이렇게 가야겠지? 그리고 지방산하고 글리세리드는 얘는 지용성, 물에 안 녹기 때문에 자, 암죽간에서 흡수가 되고 자, 암죽간을 통과할 때 어떻게 돼? 융터를 통과할 때 상피세포 통과할 때 자, 지방산 모노글리세로 통과하지만 얘네 다시 지방으로 합쳐진 다음에 암죽간으로 들어간다. 알겠지? 그리고 심장으로 가서 혈액을 통해서 이제 온몸으로 전달돼.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수용성 같은 경우는 융털에 있는 자, 모세혈관에 흡수가 되잖아. 그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융털이 있으면은 자, 이렇게 모세혈관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모세혈관이 있으면 자, 아까 우리 지난 시간에 했지? 심장에서 나가는 혈관은 동맥이야.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관은 정맥이야. 그러면 여기가 모세혈관인데 이 모세혈관은 동맥에서 연결된 모세혈관이고 자, 이쪽은 정맥에서 연결된 모세혈관이라고 한다면 혈액은 어떻게 돼요? 요런 식으로 혈액이 이동할 거야. 맞니?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수용성 물질이 자, 수용성 양분이 들어가면 자, 요 모세혈관에 넣으면 결국은 정맥 쪽으로 해서 어디로 가요? 심장으로 갈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심장을 통해서 다시 온몸으로 전달되면서 각 세포로, 조직 세포로 전달이 된다는 거야. 이거 조심. 이런 것들 좀 신경 써줘야 돼. 자, 넷째. 자, 그 외에 더 궁금한 거. 자, 그 외에 더 궁금한 거. 자, 여기는 정확하게 원리를 이해하고 그리고 나서 암기를 해줘야 된다. 딴 건 다 괜찮아? 자, 됐어? 오케이. 자, 그리고 자, 숙제에서 질문 있니? 자, 질문 없어요? 숙제에서 질문? 50. 2번. 자, 일단 52번부터. 자, 먼저 봅시다. 소장이 융털 구조네. 그러면 요 B가 가운데 이렇게 돼 있으면 얘가 바로 암죽간이고, 자, 그 다음에 요 A가 바로 모세혈관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융털의 상피세포가 되겠죠. 그치? 그래서 A는 모세혈관이고 B는 암죽간이다. 맞지? 자, 물에 잘 녹는 포도당하고 아미노산은 모세혈관을 통해서 흡수가 되고, 자, A로 흡수된 영양소는 자, 간을 거쳐서 심장으로 이동한다. 자, 일단 우리가 간이란 건 안 했으니까 일단 보류해봐. 왜냐면 문제 푸는 방법이야. 이게 애매하면 옳지 않은 거니까 나머지에서 이제 옳지 않은 걸 하자는 거야. 자, 물에 잘 녹지 않는 무기염류는, 무기염류가 뭐야? 이온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온은 물에 녹아요, 안 녹아요? 잘 녹아요. 그러니까 이게 4번이 틀렸네. 그치? 자, 그래서 확실하게 틀린 걸 찾아. 일단 이게 문제 푸는 요령이야. 여기에서 버벅대지 마. 여기 3번 보기 헷갈리면 그 다음에 4번 넘어가. 그래서 옳지 않은 거니까 확실히 옳지 않은 거 찾아버리면 돼. 그럼 요건 고민하지 말고 넘어가란 말이야. 문제 풀 때는.
알지? 자, 그 다음에 비로 흡수된 영양소는 간을 거치지 않고, 자, 암주간입니다. 암주간. 자, 일단 간을 거치지 않고요. 심장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3번 보자. A에서 흡수된 영양소는 간을 거친다는 거야. 자, 간의 역할이 뭐였더라? 그치? 여러 가지 유해한 독성 물질을 분해하는 거야. 분해하는 거. 일단, 자, 분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독성 물질을 섭취하게 되면 이 독성 물질이 보통 이제 우리가 그 수용성이란 말이야. 우리가 먹는 독성 물질이. 아까 그 지난주에 수업하면서 내가 잠깐 이게 진통제 한번 얘기했을 거야. 그치? 우리 타이레놀 같은 진통제. 그래서 이것도 하루에 먹는 용량이 정해져 있다는 거야. 왜? 그게 간에서 해독을 하는데 그 용량이 지나치게 많으면 간에 부하가 걸려서 이제 그 용량이 넘어가니까 해독을 못 한단 말이야. 그치? 그럼 우리가 진통제 타이레놀 먹을 때 어떻게 먹어? 그렇지, 물하고 같이 먹어. 왜? 얘는 물에 녹아서 움직이는 거니까 물에 잘 녹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융털의 모세혈관을 통해서 흡수되겠지. 그럼 이 진통제가 어떻게 되니? 해독을 해야 되니까. 그치? 해독을 하니까 간으로 거친다는 거야.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알코올 있죠, 알코올. 자, 술을 마셨어. 마시면 어때? 술 마시면. 취해? 취한 느낌 어떤데? 에이. 자, 그래서 이 알코올이 만약 간을 거치지 않고 일단 심장으로 먼저 이동한다면 우리 온몸에 알코올이 퍼져 있을 거야. 그치? 자, 그건 아니란 얘기야. 그러면은 우리 온몸의 조직세포에 영향을 주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무조건 독성되는 물질은 일단은 간을 통해서 해독작용해. 그리고 수용성 같은 경우, 포도당 같은 경우도 간으로 먼저 가요. 근데 이 간으로 이동하는 동안 이게 이제 혈액 속에 포도당 농도가 확 높아지잖아. 그치? 자, 높아지니까, 자, 이 높아진 포도당은 어떻게 돼? 간에서 먼저 거치면서, 간에서 요 정도는 좀 없애야겠다. 그래서 이 포도당을 글리코젠이라는 형태로 전환시켜버린단 말이야. 알지? 그래서 수용성은 간을 통해서 들어간다. 그래서 간으로 들어가는 혈관이 정맥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간정맥, 간동맥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야. 그래서 수용성은 간을 거쳐요. 근데 자, 지용성은 모세혈관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간에 들어가는 혈관으로는 지용성 물질이 안 가요. 그렇기 때문에 지용성 물질은 자, 간을 거치지 않고, 왜냐면 여기가 별도의, 그치? 얘는 이제 혈관이고 얘는 별도의.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별도의 간을 림프간이라고 해요. 림프간. 그래서 이 림프간이라는 별도의 간을 통해서 얘는 심장으로 먼저 가. 심장으로. 그래서 심장으로 간 다음에 심장에서 이제 혈액에 통해서 온몸으로 전달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조금 미리 좀 문제 풀면서 알아두자. 왜냐면 학교에서 잘 얘기하지 않지만, 자, 근데 이제 학교 선생님마다 이제 요걸 얘기하는 학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요건 지금 내신 문제 때문에 자, 잘 봐도. 그래서 요런 관계가 성립이 된다. 자, 요거 이해됐지? 자, 다음. 자, 문제 풀면서 헷갈렸던 거. 없어? 다 된 거야? 자, 질문 끝. 자, 오케이. 그럼 질문이 없다면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심장 들어갔었다. 그치? 그래서 심장은 크게 좌심방, 좌심실, 우심방, 우심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자, 다시 보면요. 자, 이거를 우리가 판단할 때 있잖아. 자, 우리가 어떤 그림을 봤을 때 얘가 좌측이다, 우측이다라고 했을 때, 자, 심장이잖아. 그 얘가 내 몸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봐. 그러면 내 몸에 있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심장이 여기 아니라
이렇게 했을 때 심장이 이렇게 정면으로 이제 보는 거야. 그래서 너희는 이제 이쪽으로 보는 거야. 그러면 나의 좌측이 어느 쪽이야? 여기가 좌측이야. 아, 여기 오른쪽이잖아. 여기가 왼쪽이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우심방, 우심실. 그 다음에 좌심방, 좌심실. 알겠지? 그래서 우방실, 좌방실. 이렇게 돼 있다. 알겠지? 그래서 우방실, 좌방실. 자, 바로 이제 이렇게 되고, 그랬을 때, 자, 일단은, 자, 요 우심방은 대정맥하고 연결돼 있어요. 대정맥. 그래서 대우방실이라고 했어. 맞니? 기억나? 대우방실. 그래서 대정맥, 자, 우심방, 우심실. 그리고 나서, 자, 요 심실에서 다시 어디로 가요? 나가죠. 심장을 나가요. 그럼 어디로 나갈까요? 폐로 가요. 그래서 폐로 나가니까 여기가 뭐가 돼요? 폐동맥. 자, 심장에서 나가는 혈관을 동맥이라고 하자. 근데 어디로 나가? 폐로 나가니까 폐동맥이야. 그 폐동맥으로 나가면 여기에서 이제 막 기체교환이 일어나. 산소, CO2. 그래서 CO2 내보내고 산소를 마셔. 그래서 다시, 자, 폐정맥으로 통해서 어떻게 돼요? 들어옵니다. 그래서 폐정맥으로 해서 좌심방, 좌심실이에요. 그리고 좌심실을 통해서 다시 어디로 가요? 자, 대동맥으로 빠져나갈 거야. 대동맥으로. 알겠지? 바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심장에서 혈액에 순환이 되는 과정 보면은, 자, 대정맥. 자, 대우니까, 자, 들어오는 피가 방, 우심방, 우심실. 자, 그러면은, 자, 폐로 나가는 동맥, 폐동맥, 자, 폐정맥, 그리고 좌심방, 좌심실, 자, 대동맥. 자, 이런 순으로 이제 혈액이 심장을 통해서 이제 순환이 될 거야. 그러면, 자, 지난주에 얘기했잖아. 수축 이완이야. 자, 수축은 누르는 거니까 나갑니다. 이완은 늘어나기 때문에 들어와요. 아니, 그냥 우리 그 주사기 생각하면 돼. 주사기 누르면 안에 있는 게 나가잖아. 주사기 잡아당기면 들어오잖아. 그래. 그러면, 자, 대정맥에서 우심방으로 피가 들어가야 돼. 그러면 이때는 우심방이 어떻게 된다? 이완이 된다. 알겠니? 그리고 우심방에서 우심실로 나가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우심방은 수축이 돼요. 그러면 이 우심실은 어떻게 돼요? 들어오니까 이완이 되겠죠. 자, 그럼 우심실에서 폐동맥으로 나가야 되니까 이 우심실은 다시 어떻게 돼요? 수축이 됩니다. 그래서 폐동맥, 폐정맥이고요. 자, 폐정맥이 좌심방으로 가니까 좌심방은 어떻게 돼요? 이완이 돼야 들어오겠지. 그치? 자, 좌심방에서 좌심실로 나가야 되니까 좌심방은 수축이 되고 좌심실은 다시 이완이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게 지금 동시에 같이 일어나는 거야. 이건 동시에 같이 일어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럼 좌심실에서 대동맥으로 혈액이 나가야 되니까 이때는 좌심실이 어떻게 된다? 수축이다. 그래서 혈액이 이동하는 거는, 자, 수축과 이완이 반복해서 나타나면서 일어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대정맥에서 이렇게 우심방으로 들어와. 자, 그러면 이제 들어올 때 우심방이 이렇게 싹 늘어나요. 자, 늘어나면, 자, 늘어나게 되면, 자, 이렇게 갖고 얘가 다시 우심실로 들어올 때는 우심방이 줄어들면서 우심실이 약간 늘어나요. 자, 늘어나고, 그래서 늘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돼? 우심실에서, 자, 폐동맥으로 갈 때 이 우심실이 수축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쓱 넘어가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판막이라는 것이 있다. 판막. 자, 이렇게 판막이 있고 여기 판막이 있어요. 자, 다시. 자, 그 대동맥으로 갔다가 폐동맥으로 갔다가 다시 폐정맥으로 들어오죠. 들어올 때 좌심방에 이렇게 쓱 이완이 돼요. 그래야지 들어오겠지? 자, 들어오면 다시 얘가 수축이 되면서 어떻게 돼? 얘가 좌심실로 갈 거야. 그럼 좌심실 갈 때 얘가 수축이 되면 좌심실이 약간 쭉 늘어나겠지. 그치? 그리고 이 좌심실은 다시 어떻게 돼? 이런 식으로 가서 대동맥으로 가요. 그래서 대동맥 쪽으로 갈 거야. 그때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에 뭐가 있다? 자, 판막이라는 것이 있다. 그치?
판막. 자, 여기에도 판막이라는 것이 있어. 아, 그럼 이 판막이라는 게 뭐냐? 자, 심장에는 4개 판막이 있어. 4개 판막. 자, 이 판막이라는 것이 만약 자, 정맥에서 이게 우심방으로 들어왔어. 자, 우심방에 피가 우심실로 싹 들어가면 얘는 다시 일로 가야 되는데 만약 이 판막이 없다면 얘가 수축이 되는 과정에서 자, 수축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가기도 하겠지만 다시 이렇게 역류할 수가 있다는 거야. 알지? 그러니까 역류가 되면은 일로 가야 될 피가 일부가 일로 가니까 어떻게 돼? 이 피의 순환이 방해받는단 말이야. 그래서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여기서 판막이라는 게 생기는데, 자, 판막이라는 것이 나중에 이제 우리 다시 그 정맥에서 얘기했지만은, 만약, 자, 요렇게 있어. 자, 혈액이 이렇게 간대요. 자,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그런데 요게 이제 이렇게 판막이 딱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2개 이렇게 막이 있다고 생각해봐. 그럼 요 상태에서 얘는 이렇게 지나가면 어떻게 돼? 툭 치니까 열리겠지. 그래서 여기에 있는 혈액이 일로 갔어. 그러면 딱 이렇게 탁 열면 얘는 다칠 거야. 그러니까 요 상태에서 만약 이 혈액이 이렇게 온다고 했을 때 이렇게 닫혀 있으니까 얘는 어떻게 돼? 막혀 있다. 자, 이 상태에서는 이게 이렇게 열릴 수가 없잖아. 이렇게 열릴 수 없잖아. 그래서 이 판막은 어떤 역할이냐? 바로 그 혈액의 역류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판막이다. 판막. 여러분들 막 드라마라든가 영화라든가 드라마 보면은 막 있잖아. 이제 막 거기 이제 어린아이들이 나왔어요. 막 심장병이 아파고 우리 막 슬기로 막 이제 의사생활 막 그거 보면 이제 막 그거 나오잖아. 막 거기서 이제 막 심장 어린아이 해가지고서 판막이 해져가지고 그래서 이 판막이 문제가 생기니까 어떻게 해? 자꾸 혈액이 역류가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런 경우 어떻게 해요? 운동을 못 해요. 운동을 하게 되면 심장 순환이 혈액 순환이 빨라지니까 심장 박동이 막 되거든. 그러니까 계속 혈액이 막 계속 들어와. 근데 역류도 어떻게 돼? 반대로 계속 일어나겠지. 그러니까 오히려 역류되는 것이 더 많아지니까 움직이면 어떻게 돼? 막 쉽게 숨이 가빠지고 막 그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심장 판막증이라는 거지. 바로 이런 것들. 그래서 판막이라는 게 바로 이런 역할을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심장에서 자, 혈액이 순환되는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 진짜. 자, 여기가 우심방이야. 알겠니? 자, 여기가 우심실이야. 그럼 여기가 이제 대정맥이 되겠죠? 여기도 대정맥이 돼요. 왜냐면 심장으로 도는 정맥 혈관이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야? 여기 대정맥이야. 그럼 얘가 들어올 때, 봐봐. 우심방. 이완될 때 들어오죠. 그림 봐봐. 이완될 때 들어오죠. 자, 그리고 이게 판막입니다. 여기가 판막이에요. 자, 어떻게 돼? 판막이? 수축이 되니까 나가죠? 나갈 때 판막이 열리죠? 그쵸? 판막이 열리지? 자, 이때 우심실 약간 이완되지? 그치? 이완이 되지? 그리고 나가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다시 닫혀버리지? 자, 이번에는 우심실 이렇게 수축이 됐어? 그럼 혈액이 어떻게 돼? 이렇게 해서 폐동맥으로 간다. 맞니? 폐동맥으로 갈 때 뭐가 있어? 판막이 있죠? 그치? 판막이 있지? 자, 이렇게 가지? 근데 이렇게 수축이 되면 얘가 일로 갈 수 있잖아. 근데 이게 닫혔으니까 어떻게 돼? 못 뚫고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로지 이렇게 갈 거야. 그래서 폐동맥으로 쭉 갔다가 이제 어떻게 돼? 이렇게 해서 자, 여기가 이제 폐정맥이에요. 자, 폐정맥으로 올 때 여기가 좌심방이죠? 자, 좌심방 어떻게 돼요? 슥 이완되니까 들어오죠? 여기도 폐정맥입니다. 슥 들어오죠? 그리고 나서 좌심방이 수축이 되니까 나가죠? 그래서 좌심실이야. 그래서 자, 여기가 이렇게 이완되니까 들어오지? 자, 판막이 열리지? 자, 들어오니까 다시 어떻게 판막이 닫히지? 자, 좌심실이 어떻게 되니? 수축됐지? 그랬더니 혈액이 이렇게 가지? 근데 일로는 못 가지? 왜? 판막이 있기 때문에. 그치?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대동맥으로 빠져나갑니다. 자, 대동맥으로 수축이 되니까 대동맥으로 나가죠? 다시 어떻게 닫히니까 역류가 일어나지 않지?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완 수축, 이완 수축. 이 과정이 반복되고, 자, 판막의 위치가 지금 몇 군데야? 하나, 둘, 셋, 넷. 그치? 그래서 이 판막의 위치 잘 봐. 자, 정맥이 들어오는 곳에는 판막이 없다. 자, 우심방, 우심실 사이에, 이렇게 하니까 헷갈리니까 여기 가자. 자, 우심방, 우심실 사이에 뭐가 있어? 여기에 판막이 있습니다. 그치? 판막이 있어. 자, 그 다음에 우심실과 폐동맥 사이에도 뭐가 있어요? 여기에도 판막이 존재하죠. 혈액의 역류를 막아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판막이 또 어디로 들어와요? 자, 폐동맥에서 들어와서 여기는 없어. 여긴 없어. 그런데 자, 좌심방, 좌심실에 판막이 있다. 그치? 그래서 좌심방, 좌심실에 판막이 있고, 그 다음에 판막이 어디 있어? 좌심실에서 대동맥으로 갈 때 판막이 있다. 자, 요 판막의 위치 좀 알아두자. 판막이 있는 곳과 없는 곳을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판막이 없는 곳을 찾는 게 제일 빠르겠다. 그치? 어디야? 대정맥에서 우심실 판막 없죠? 여기 판막 없잖아요. 대정맥 우심방 판막 없죠? 그치? 그 다음에 판막 없는 곳이 어디예요? 폐정맥에서 좌심방. 정맥에서 심방으로 들어가는 곳은 판막이 있다 없다? 없다. 그치? 자, 정맥에서 심방으로 들어가는 곳은 판막이 없다. 자, 정맥에서 심방으로 들어가는 곳에서는 판막이 없다. 자, 이렇게 정리해버리면 우리는 판막의 위치를 이제 구할 수 있을 거야. 그럼 나머지 단계에서 뭐가 존재한다? 판막이 존재합니다. 자, 판막은 무슨 역할을 해? 혈액의 역류를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그치? 자, 우리 심장이 저렇게 해서 1초에 60번에서 120번 사이, 요 사이를 왔다 갔다 반복한대. 자,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고등학교 가서 배우겠지만, 우리가 이 심장 박동이 있지? 자, 심장 박동은 내 의지대로, 잠깐 얘기했을까? 내 의지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다. 그치? 그러니까는 이게 어떤 대뇌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게 아니야. 자, 우리 뇌는 대뇌, 중뇌, 간뇌, 연수, 척수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됐죠? 이거 했었나? 이거 3학년 때 배울 거야. 3학년 때. 그때 심장 박동이나 우리 숨쉬는 호흡 있지? 요거를 조절하는 것이 바로 뭐 연수야. 그 연수는 어디냐면은 우리 척추 있지? 척추. 척추 쪽으로 쭉 해서 여기에 척추인 여기까지가 척수라고 그래요. 그 여기에 이제 머리가 있으면 여기가 이제 뇌 부분이겠죠? 척추하고 연결되는 부분에 꼬랑지 부분이 연수야. 그래서 여기가 정확하면 여기가 이제 연수에 해당이 돼. 여기 연수, 여기 있어. 그 연수는 바로 여기니까 제일 중요한 게, 제일 가까운 게 뭐야? 눈, 코, 입, 심장. 그치? 그래서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 우리 몸을 보호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연수야. 그래서 심장 박동도 연수에서 조절해. 그럼 연수는 대뇌가 아니니까 내가 야, 심장아 나대지 마. 이게 절대로 못해. 절대로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뒤에 이제 우리 그 기체 교환을 하겠지만은 내가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낼 거예요. 자, 우리 심장 박동이나 호흡 속도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될까요? 산소에 의해서 결정이 될까요? CO2, 이산화탄소에 의해서 결정이 될까? 이산화탄소야. 자, 왜냐면 이산화탄소는 노폐물이거든. 그럼 이 노폐물을 우리 몸에서 내보내기 위해서 어떻게 돼? 호흡이, 심장 박동이 빨라져야 된다는 거야. 알겠지? 심장 박동이 빨라져요. 그래서 CO2를 내보내기 위해서야, CO2. 그러니까 CO2가 일정 이하로 줄어들면 심장 박동수는 점점 느려지다가 어떻게 돼요? 어느 순간에 멈춥니다. 자, 우리가 100% 산소를 들이마시면 어떻게 될까? 죽어요. 왜냐면 혈액에 산소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지?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 이산화탄소 상대적으로 낮아져. 그러면 이제 우리 연수에서 판단하기에는, 이거 혈액에 CO2가 너무 적네? 야, 이거 안 내보내도 되겠구나. 그거 안 내보낸다는 얘기는 뭐야? 호흡을 안 하겠다는 얘기야. 숨쉬기 안 하겠다는 얘기야. 심장 박동을 안 하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심장 박동이 멈춰버리는 거야. 그러면 사망하는 거지. 바로 이런 것들이야.
그래서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을 우리가 산소 중독이라고 그래. 산소 중독. 그러면 이산화탄소 중독이나 일산화탄소 중독은 뭘까? 혈액에 일산화탄소나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은 자, 이 우리 뇌로 가는 산소의 양이 상대적으로 적어져요. 그러면 뇌는 산소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활동하는데 뇌의 활동이 저하가 되는 거야. 그러다가 멈춰버리면 사망이지 뭐. 바로 이제 그런 것들이지. 자, 여러분들 심장 박 뛰면서 혈액이 이동하는 거, 수축이완. 자, 판막의 위치. 있지? 그래서 자, 판막은 방과 정맥 사이에는 판막이 있다 없다? 없다. 방하고 정맥. 그래서 정맥에서 심방으로 들어오는 요 사이에는 판막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요것만 잘 기억하세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심장 이제 했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순환되는 거죠. 자, 대우방실, 폐동맥 나가는 거 폐정맥, 좌방실, 대동맥. 자, 그랬을 때, 자, 어떻게 돼요? 정맥에서 방으로 들어오는 곳. 자, 그 다음에 정맥에서 방으로 들어오는 곳. 자, 여기는 판막이 없대. 아이씨. 그러면 여기 판막, 여기도 판막, 자, 여기 판막, 판막. 그래서 총 4개 판막이 존재한다. 정확하게 우리는 판막의 위치를 자, 구분합시다. 알겠지? 자, 지금부터 이제 우리는 혈관에 대해서 가보자. 자, 심장에서 나가는 혈관을 뭐라고 한다? 동맥.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관을 정맥이라고 그래. 그래서 심장에서 나온 혈액은 동맥. 그래서 나오는 혈액, 심장에서 나오는 혈관이 동맥이고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관이 정맥이야. 자, 그러면 그 동맥과 정맥 사이를 메꾸는 것이 바로 모세혈관이에요. 그럼 이 모세혈관은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세포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맞죠? 세포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장의 융털에서 양분을 흡수했어. 그럼 얘는 지금 어떻게 하냐면은 자, 이 정맥을 통해서 얘 쭉 가서 심장으로 가겠지. 자, 심장에서 이제 어떻게 되니? 대동맥으로 이렇게 갈 거야. 그럼 대동맥을 가게 되면 그 영양분은 쭉 가서 어떻게 돼? 모세혈관 통해서 우리 각 세포로 전달이 됩니다. 자, 이제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맥은 심장에서 나오는 혈액이 흐르는 혈관. 자, 심장에서 나오는 혈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혈액이 흐르는 속도를 혈류 속도라고 그래. 혈류 속도. 자, 혈류 속도. 자, 이 심장이 흐르는 속도, 그러니까 심장에서 이제 혈액이 빠져나올 거야. 자, 쓱 늘어지면서 들어오는 혈액의 흐르는 속도와 누르면서 나가는 속도가 누가 더 클까? 수축되면서 나가는 속도가 크단 말이야. 그래서 혈류 속도는 동맥, 정확히 이제 대동맥이야, 대동맥. 알겠지? 심장에서 나가는 동맥을 우리가 대동맥이라고 그래요. 자, 심장으로 들어오는 대정맥, 정맥을 대정맥이라고 그래요. 그럼 대동맥과 대정맥이 있을 때는 대동맥이 혈류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혈류 속도가 굉장히 빠르니까 이 혈액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되니? 혈관벽을 툭툭 친단 말이야. 혈관벽을 딱딱딱 칠 때 그때 가는 압력을 뭐라고 그래? 혈압이라고 한다. 혈압이라고 한다. 그래서 동맥은 혈압이 높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혈관벽은 압력이라는 게 뭐야? 단위 면적에 작용한 힘이잖아. 그러니까 이 툭툭툭 치는 힘이 클수록 압력이 커지니까 혈액이 가는 압력이 크니까 이 혈관은 어떻게 돼? 단단하고 탄력이 커야 돼요. 왜? 툭툭 치니까 어떻게 늘어나야겠죠. 그러니까 두껍고 탄력성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혈압을 견딜 수가 있다. 알겠지? 혈압을 견딜 수가 있다. 그래서 두껍고 탄력성이 강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혈압을 측정할 때는 바로 동맥의 혈압을 측정할 거야. 알겠지? 그래서 동맥의 혈압을 측정할 거예요. 자, 다음
정맥은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혈류 속도가 낮죠. 그러니까 혈류 속도가 낮으니까 혈관벽을 치는 압력, 혈압이 어떻게 돼요?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혈관벽이 낮기 때문에, 자, 혈압이 낮기 때문에 혈관벽은 동맥보다 얇고 탄력성이 상대적으로 약해요. 자, 누구보다? 동맥보다. 아, 이게 왜 들어가지? 왜 동맥보다 들어가지? 바로 모세혈관 때문에. 모세혈관하고 같이 비교하니까. 알지? 그래서 동맥보다는 얇고 탄력성이 약해. 그리고 혈류 속도가 느리잖아. 자, 속도가 빠르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한 방향으로 쭉 갑니다. 그래서 한 방향으로 쭉 가니까 얘가 쭉 가니까 다시 거꾸로 되돌아오는 역류는 없어요. 그리고 심장의 위치가 우리가 여기 있잖아. 그치? 여기 있으니까 대부분의 우리 온몸으로, 물론 뇌도 있지만 대부분 아랫방향이에요. 자, 중력 방향으로 내보내기 때문에 이 내려가는 혈액이 거꾸로 중력을 거슬러 올라오는 현상은 없어. 그래서 이 동맥은 혈액에 역류가 발생하지 않아요. 심장에서 나오는 거니까 대부분은 혈관이 어떻게 돼? 중력 방향, 아랫 방향으로 혈액이 흐르잖아. 그치? 그래서 아랫 방향이니까 중력 방향이니까 중력을 거슬러 거꾸로 올라오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역류가 없다라는 거지. 그럼 우리 아까 심장에서 역류를 막기 위해서 뭐가 존재한다고? 그치? 판막이 존재한다고 했잖아. 이렇게. 그쵸? 이런 식으로 여기에 판막이 4군데가 있어요. 심장 안에서는. 그럼 혈관 안에서는 동맥은 역류가 없으니까 이 동맥 혈관 안에서는 판막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알지? 그래서 동맥 혈관에서는 판막이 없어요. 근데 정맥은요, 봐봐. 심장으로 들어오잖아. 그럼 어떻게, 안 그래도 혈류 속도가 느린데 또 중력의 반대 방향 거슬러서 올라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정맥이 이렇게 있으면 혈액이 이렇게 올라가. 근데 이 올라가는 속도도 느린데 또 중력의 반대 방향이 어떻게 돼? 쭉 올라가다가 아이고 힘들어 내려갈래. 역류가 생겨버려요. 그래서 자, 혈압이 매우 낮고, 자, 혈류 속도가 낮다는 얘기지. 혈액이 흐르는 혈류 속도가 자, 느리고요. 그 다음에 얘는 움직이는 방향이 중력의 반대 방향이니까 느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다시 내려가니까 군데군데 뭐가 있냐면 요렇게 판막이 존재합니다. 정맥에는. 자, 여러분들 있잖아. 정맥의 혈류 속도가 얼마나 낮은지 알면은 우리 너희 피 검사 해봤지? 뭐 아파가지고 그래서 여기 혈관 해가지고 주사 놓잖아. 그게 피 뽑잖아. 그때 어디에 동맥에다가 주사바늘 꽂아? 동맥에 주사바늘 꽂으면 어떻게 되니? 피가 솟구쳐. 알겠지? 솟구쳐. 근데 정맥에다 주사하면은, 그치? 이렇게 하거나 주사기로 강제로, 그치? 잡아 당긴단 말이야. 그래야지 피가 이제, 그치? 나오는 거지. 그만큼 혈류 속도가 느려. 자, 느린데 또 중력 반대 방향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뒤집어지니까 군데군데 뭐가 있다? 판막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갔다가 아이고 힘들어 내려가려고 하는데 이 판막에 닫혀서 내려가는 걸 막아버리는 거야. 그 밑에서 올라오는 것에 다시 열리면서 또 밀어올리고 또 내려가려고 또 판막이 막아버리고 이렇게 막아버리고 자, 또 밑에서 밀어올리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천천히 흐른다. 그렇기 때문에 군데군데 뭐가 존재한다? 판막이 존재합니다. 자, 일단 크게 동맥과 정맥을 구분해봤어요. 근데 이 동맥과 정맥 사이에는 뭐가 존재하냐면 모세혈관이 존재해요. 그래서 모세라는 거는 말 그대로 가늘모, 한자야, 가늘새자야. 가늘고 가는 관이야. 그래서 혈관이 굉장히 작아요. 그리고 그물처럼 우리 온몸, 우리 각 세포에 퍼져 있어. 알지? 그래서 온몸에 그물처럼 퍼져 있는 매우 가늘한 혈관이 모세혈관입니다. 매우 가늘한데 이 가늘한 혈관이 벽이 정맥보다 두꺼울 수가 있을까 없을까? 없지. 그래서 혈관벽이 매우 얇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조그만 딱 상처가 나더라도 피가 나오지. 그럼 얘가 어디서 나온 피야?
모세혈관에서 나온 피란 말이에요. 조금만 상처 넣어 피가 나오잖아. 그게 바로 모세혈관이야. 모세. 굉장히 가늘어요. 그래서 매우 가는 대신 자 갈고 자 온몸으로 퍼져 있으니까 이 세포하고 접촉하는 면적이 오히려 더 커지겠지. 그래서 세포하고 접촉하는 면적이 커지니까 세포 사이에서 뭐가 일어나냐면 물질 교환이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예요. 자, 여기가 세포가 있으면 자, 요런 식으로 이제 모세혈관이 자, 요렇게 되어 있을 거야. 모세혈관. 자, 이렇게 되어 있을 거야. 모세혈관. 그럼 얘는 자, 이쪽이 동맥에서 온 모세혈관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간대요. 그럼 얘는 이렇게 가서 얘는 이제 정맥으로 연결되는 모세혈관이에요. 자, 나중에 이제 얘기했지만 동맥에서 자, 이 동맥은 심장에서 나오는 거잖아. 그게 여러 가지 양분이라든가 자, 폐를 통해서 또 폐로 또 지나가니까 여기에는 산소가 많을 거야. 그래서 이 세포 안으로 양분하고 산소를 넣어줘요. 그래서 양분과 산소를 이용해서 뭘 한다? 세포호흡을 하게 되는 거야. 세포호흡, 에너지를 만드는 거. 그래서 포도당이 CO2하고 물, 그 에너지가 만들어져. 그러면 거기에서 만들어진 노폐물 있지. 그리고 CO2가 자, 이산화탄소가 정맥으로 들어가는 모세혈관하고 그래서 이 모세혈관 쪽으로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런 과정을 통해서 자, 요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물질 수환 교환이 일어난다. 알겠지? 그래서 산소하고 영양소가 조직세포로 전달되고 조직세포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하고 노폐물 자, 이 노폐물은 이산화탄소로 되지만은 뭐 질소 같은 경우 암모니아 이런 것도 돼요. 그래서 우리 뒤에 마지막이 어떻게 돼? 배설 부분이 나온단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혈액을 통해서 이동합니다. 자, 이게 동맥, 모세혈관, 정맥이 돼요. 그럼 이제 이걸 우리가 그림으로 다시 확인하면은 자, 이렇게 되겠지. 자, 심장에서 나오는 대동맥이야. 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요 심장에서 나오는 요 동맥에 있는 혈액은, 자, 양분이 많고요. 산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양분이 많고 산소가 많으니까 노폐물이 적잖아. 그치? 자, 그래서 요 양분이 많고 산소가 많은 요 혈액 있죠? 얘를 동맥혈이라고 불러요. 동맥하고 동맥혈은 달라. 그러니까 동맥혈은 깨끗한 피, 양분이 많고 산소가 많은 피. 그래서 얘가 무슨 색이냐? 선홍색을 띈다. 그러니까 아주 진한 빨간색을 띈다. 진한 빨간색을 띈다. 그래서 대동맥, 동맥으로 해서 혈액이 심장으로 나오는 거야, 심장으로. 자, 심장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쭉 가요. 그리고 나서 모세혈관 있죠? 자, 이 모세혈관이 이제 그물처럼 돼 있고, 요 사이에 뭐가 있어요? 자, 세포가 있을 겁니다. 조직세포. 그래서 요 세포 안으로 어떻게 돼? 산소하고 영양분, 양분을 전달하고. 그렇죠? 여기 조직세포가 있으면 산소하고 양분을 전달하고. 그리고 나서 자 어떻게 돼? 정맥으로 연결된 요게 그래서 요 세포 안으로는 자 산소하고 양분이 전달되면 이 세포에서는 이제 요 안에 이 세포에서는 이제 세포 반이가 여기에는 어떻게 돼요? 이산화탄소하고 노폐물을 보낼 거야. 그러면 이 이산화탄소 노폐물은 정맥을 통해서 어디로 간다? 심장으로 들어갈 겁니다. 자, 얘는 혈류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뭐가 존재한다? 자, 이렇게 판막이 이렇게 존재해. 알겠지? 자, 판막이 이렇게 이쪽이야. 판막이 근데 혈액이 일로 가지 않아. 열려야 되니까. 이렇게 해야 열리지. 이 상태에서 이게 열리진 않지. 이렇게 해야 열리지. 자,
그래서 여기는 CO2하고 노폐물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CO2하고 노폐물이 많아. 자, 어떻게 돼? 좀 지저분하지? 그치? 깨끗하지 않지? 그래서 얘를 뭐라 하냐면은 정맥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동맥하고 정맥하고 동맥혈, 정맥혈은 좀 달라. 동맥은 심장에서 나가는 혈관. 자,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관을 정맥이라고 그래. 정맥. 근데 동맥혈은 심장에서 나간 혈액. 심장으로 들어온 혈액인데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 온몸으로 나가는 그 산소가 많고 양분이 많은 것을 동맥혈. 자, 정맥혈은 자, CO2가 많고 노폐물이 많은 것이 정맥혈. 그래서 이 정맥혈. 자, 여러분들 그 체했을 때 집에서 손 따지? 손 따잖아. 그치? 그럼 어떻게 돼? 시커먼 색. 그걸 암적색이라고 그래. 암적색. 자, 시커먼 피가 나오잖아. 어우, 많이 챘네? 막 그러잖아. 피 쫙 뽑잖아? 그게 바로 정맥혈이야. 그러니까 깨끗한 피는 동맥혈. 자, 깨끗하지 않은 피는 정맥혈. 자, 이거를 우리는 크게 구분한 게 산소, 이산화탄. 산소 많고 양분이 많은 것을 동맥혈. 산소가 적고, 그러니까 CO2가 많고 노폐물이 많으면은 정맥혈이라고 부른다. 자, 요거는 계속 언급이 될 거야. 이거 왜냐면 동맥이라고 해서 다 깨끗한 건 아니다. 자, 폐동맥은 정맥혈입니다. 알겠죠? 폐정맥이 동맥혈이에요. 우와. 그래서 이 정맥혈 중에 폐동맥하고 대정맥의 피가 바로 정맥혈이에요. 동맥혈은 폐정맥하고 대동맥 피가 바로 뭐냐면은 동맥혈이에요. 얘 달라요. 달라. 이거 구분 좀 해놓고 갑시다. 자, 왜 그러냐면 다시 이 그림으로 가봐. 다시 이 그림으로 가봐. 자, 여기가 우심실이고, 그쵸? 자, 이 우심실, 여기가 대정맥입니다. 그래서 지금 파란색의 피 있죠? 파란색으로 표시가 된 부분이 바로 뭐냐면은, 자, 이렇게 오죠? 얘네들이 바로 뭐냐면, 정맥혈이에요. 그래서 CO2 많고 노폐물이 많아. 자, 그런데 얘는 다시 어디로 가냐면 쭉 가서 폐동맥으로 가요. 자, 그 폐동맥은 CO2가 많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CO2가 많아.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는 정맥혈, 동맥혈 할 때 양분도 얘기하지만 보통 이제 O2하고 CO2를 비교할 거야. CO2가 많아. 자, 그래서 이렇게 가면은 우리 폐에서 자, 폐포라고 해가지고 동맥이 있고 여기가 이제 들어온 것이 이제 폐정맥이잖아. 자, 이것이 이제 폐정맥 아니야. 그럼 동맥하고 정맥 사이는 뭐가 있어? 모세혈관들이 있을 거야. 그래서 요 폐포는 모세혈관 덩어리예요. 자, 내가 숨을 들이쉬었어. 그럼 밖에서 산소가, 그치? 그럼 여기가 이제 쭉 가면서 여기가 이제 CO2가 많은데, 자, CO2를 이렇게 내보내고 산소가 이렇게 들어와. 이거야, 지금. 알지? 그럼 산소가 들어오니까 얘는 다시 어떻게 돼요? 이렇게 폐정맥으로 가요. 그럼 폐정맥은 산소가 많잖아요. 그래서 자, 좌심방, 좌심실에서 어디로 간다? 대동맥으로 갑니다. 이렇게 해서 대동맥으로 가요. 알겠지? 그래서 여기는 바로 뭐야? 동맥혈이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대정맥하고 폐동맥은 뭐가 많아? CO2가 많기 때문에 정맥혈. 알겠지? 그 다음에
폐정맥하고 대동맥은 뭐가 많아? 산소가 많기 때문에 동맥혈. 자, 이해돼? 이거?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동맥, 정맥과 동맥혈, 정맥혈은 좀 다른 거야. 심장에서 나가는 혈관은 동맥이라고 부르고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관은 정맥이라고 불러. 알지? 자, 우리 온몸에서 심장으로 들어오는 대정맥은 CO2가 많기 때문에 정맥혈, 좀 지저분한 피, 더러운 피. 근데 얘가 다시 폐동맥으로 가잖아. 그 폐동맥까지는 뭐야? 정맥혈이란 얘기야. 그렇지. CO2가 많은 피. CO2가 많은 피. 그래서 요 폐포에서 어떻게 되니? 우리가 숨쉬게 하면서 CO2 내보내고 산소를 들이마시지? 그럼 산소가 다시 폐포에 녹아서 어떻게 돼요? 폐정맥으로 들어옵니다. 그 폐정맥은 산소가 많은 피예요. 그래서 다시 심장, 좌심방, 좌심실로 가서 어떻게 돼? 대동맥으로 온몸으로 가요. 그래서 폐정맥, 대동맥은 깨끗한 피, 산소가 많은 피, 동맥혈. 자, 이해됐습니까? 이거 구분 좀 해놔. 알겠지? 구분해도 이거 나오면 되게 헷갈릴 거야. 헷갈릴 거야. 확실하게 이해를 해. 어이, 그림 잘 써먹네. 자, 됐지? 그래서 뒤에 다시 이제 우리 그 기체 교환, 호흡하면서, 호흡 운동하면서 이제 요거 다시 한번 언급하긴 할 거야. 반복해서.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각각의 혈관들끼리 한번 비교해보자. 동맥, 정맥, 모세혈관. 자, 이거 반드시 외워놓고. 자, 일단 기본적으로 동맥은 무조건 혈류 속도가 세. 혈관벽이 두꺼워. 혈압이 굉장히 높아. 그래서 무조건 가장 큰 거는 다 동맥입니다. 알겠니? 그쵸? 무조건 큰 건 동맥이에요. 당연하지. 일단 혈액이 엄청나게 빠르게 나가니까 혈관벽을 치는 압력이 크잖아. 혈압이 크고. 그래서 그 압력을 견디려면 혈관벽은 두껍고 탄력성이 커야 된단 말이야. 자, 탄력성이 작으면 우리 그 뭐라면 동맥경화라고 그래. 혈관이 딱딱해지는 거야. 혈관이 딱딱해지는 거야. 그걸 동맥경화라고 그래요. 그래서 혈관이 딱딱해지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갑자기 혈압이 확 높아지잖아? 혈압이 순간적으로 높아지는 경우가 있어. 그게 제일 많이 할 때는 우리가 운동할 때. 그리고 자, 이게 보통 이제 혈압이 높은 사람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사망하는 케이스 중에 하나인데 어떤 경우에 많이 또 사망하냐면 화장실에서 순간적으로 힘을 딱 줄 때 혈압이 확 올라. 그러면은 이 딱딱해진 혈관이 한꺼번에 힘을 가니까 어떻게 돼요? 탄력성이 없어지면 부서집니다. 혈관이 파열이 돼요. 이거를 뭐야? 뇌출혈. 알겠지? 바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이런 일이. 그래서 혈관벽이 두껍고 그 다음에 탄력성도 가장 커야 된다. 그리고 혈류 속도 빠르죠? 혈압이 제일 높죠? 자, 그럼 봐봐. 혈관벽은 당연히 모세혈관이 제일 작아. 알겠죠? 모세혈관이 제일 작아요. 모세혈관 제일 작아요. 알겠지? 그 다음에 혈류 속도도 당연히 어떻게 돼요? 모세혈관이 제일 작아. 왜냐면 직경이 굉장히 얇기 때문에. 실제로 흐르는 속도가 느리단 얘기야. 근데 자, 압력은 면적당 작용하는 힘입니다. 이게 압력이에요, 압력. 그러니까 당연히 혈압은 모세혈관이 제일 작을 것처럼 느끼겠지만 아니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 자, 봐봐. 우리 내가 얘기했잖아. 우리 이게 살짝 비었어. 근데 피가 막 나와. 자, 우리 정맥에다가 이제 피를 뽑았어. 그래서 주사 바늘 빼. 그 피가 막 솟구쳐? 피가 나와? 안 나오죠. 피 안 나와요. 그래서 여기 피 안 나오잖아. 그래서 여기 어떻게 돼? 딱 그 반창고 딱 붙이지? 이쁜 반창고. 우리 백신 주사 맞을 때 해봤잖아. 그래서 자, 반창고 가듯이. 그러니까 뭐냐면은
혈관벽도 굉장히 얇고요. 혈류 속도도 굉장히 느려요. 하지만 혈관벽에 가하는 압력은 모세혈관이 누구보다는 크다? 정맥보다는 크다. 요것만 조심하자. 알지? 그러니까 모세혈관이 가늘기 때문에 혈류 속도 제일 느려. 혈관벽도 제일 얇아. 하지만 이 가는 곳에 흐르기 때문에 오히려 정맥보다는 혈압이 조금 더 높다라는 거야. 알지? 조금 더 높다는 거야. 그래서 압력이 조금 더 높기 때문에 생각해봐. 우리 손을 베었을 때 피가 나지만, 자, 피를 뽑아서 주사바늘 뺐어? 그 피가 나와? 안 나와요. 그치? 안 나와요. 그래서 쭉쭉 하잖아, 우리. 이렇게. 바로 그런 거지. 그래서 요 관계점 알아두고. 자, 그럼 이제 모세혈관이 조직세포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물질의 교환이 일어나잖아. 그쵸? 그래서 이렇게 물질 교환이 일어나는데, 이때 물질 교환이 왜 모세혈관이 더 유리하냐면 혈관벽이 매우 얇아. 혈관벽이 매우 얇으니까 어떻게 돼? 두꺼우면은 물질이 통과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게 두꺼울수록 자, 물질의 통과가 어떻게 돼요? 어렵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혈관벽이, 여기가 이제 혈관이지. 혈관벽이 얇을수록 쉽게 물질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지. 그래서 혈관벽이 매우 얇기 때문에 자, 물질의 투과가 쉽게 일어나고, 자, 흐르는 속도, 혈류 속도가 가장 느려. 그치? 얘가 이제 이렇게 지나가는데, 자, 이렇게 지나가는데 훅 지나가. 안 되잖아. 그러면 그게 어떻게 돼? 녹는 양이 줄어드니까 천천히 지나가야 어떻게 했지? 많이 녹아 들어가겠지. 그래서 혈류 속도가 가장 느리기 때문에 세포와의 물질 교환이 유리하다. 자, 이해됐습니까? 자, 요거예요, 요거. 우리 혈관. 알지? 자, 그래서 동맥, 모세혈관, 정맥. 이제 심장, 대동맥, 모세혈관, 대정맥, 심장이야.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뭐라고 그래? 체순환이라고 그래. 체순환. 알지? 체순환. 그래서 뒤에 다시 할 거야. 일단은 우리 여기서 체순환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체순환. 우리 몸에서 흐르는 순환. 그랬을 때 각각의 혈관벽의 특징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자, 혈류 속도가 모세혈관이 가장 작다고 해서 모세혈관에는 판막이 있다? 아니야, 판막이 없어요. 왜냐면 상대적으로 압력이 강하기 때문에 역류가 일어나지 않아요. 알죠? 역류 일어나지 않아요. 대신 혈류 속도가 정맥이 조금 더 빠르긴 하지만은 어떻게 돼? 압력이 가장 작거든. 그래서 얘는 그리고 또 어떻게 두꺼우니까 어떻게 되니? 중력에 의해서 거꾸로 받는 힘을 받는단 말이야. 그래서 혈류, 자, 이것 때문에 어떻게 돼? 역류가 일어나니까 모세혈관에만, 아니, 정맥에만 뭐가 있다? 판막이 존재한다. 그리고 아주 가는 간에다가 막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 혈관이 더 막힐 수도 있지. 그치? 그래서 모세혈관에는 판막이 없고, 오로지 뭐야? 정맥에만 판막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판막이라고 하면 크게 두 군데 있어요. 심장에 네 군데 있지? 그리고 정맥에 판막이 존재한다. 자, 이 판막의 역할은 모두 다 어떻게 돼요? 혈액에 거꾸로 도는 역류라고 그래요. 역류. 백드래프트야. 백드래프트. 알겠지? 백드래프트. 역류라고 그래. 영어로는 백드래프트야. 이걸 역류라고 해요. 역류. 그래서 혈액에 백드래프트를 방지하기 위해서 판막이 있다. 자, 우리 온몸을 순환하는 물질이 바로 혈액이에요. 자, 그 혈액이 이동하는 통로가 바로 혈관이 될 것이고, 알지? 그래서 혈액은 실질적으로 우리 온몸을 순환하는 거고, 이 혈액이 자, 하는 역할이 있다는 거지. 자, 일단 혈액은 주성분이 물로 이루어져 있어. 물로 이루어져 있어, 물. 자, 그 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양분, 영양분, 그 다음에 노폐물, 그리고 이산화탄소, 산소를 자,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혈액이에요.
맞지? 자, 그 다음에, 자, 혈액은 물로 이루어졌고, 우리 온몸으로 퍼져 있기 때문에, 이 혈액이 하는 역할 중에 바로 뭐냐면은, 우리 사람의 체온을 조절하는 역할도 혈액이 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 혈액에는 양분, 노폐물, 뭐 CO2, O2만 녹아 있는 게 아니야. 우리 몸의 이제 면역을 담당하는 것이 뭐냐면 항체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적혈구, 백혈구, 혈구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 혈소판이라는 것이 있다. 상처가 났을 때, 자, 이 혈소판의 작용으로 혈액이 우리 몸 밖으로 못 나가게끔 응고하는 작용하는 거야. 그래서 항체나 혈구, 혈소판이 자, 얘네들이 녹아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 보호작용을 하는 거야. 보호작용을 하는 것이 바로 혈액이고, 그 다음 네 번째, 자, 혈액을 통해서 운반되는 게 뭐냐면은 호르몬이에요. 호르몬.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몸의 조절작용, 그래서 혈액에 있는 포도당의 농도를 줄이기 위해서 뭐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기도 하고,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기도 하고,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이제 조절작용하는 호르몬들이 굉장히 많거든. 자, 그러한 호르몬을 이제 녹여서 운반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몸은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을 항상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항상성을 유지하는 데 관여하는 것이 바로 혈액입니다. 그래서 혈액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야. 바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 이러한 것이 이제 혈액의 역할인데, 지금부터 우리는 이제 이 혈액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자, 당연히 혈액은 크게 고체 상태와 액체 상태로 구성이 되어 있다. 알지? 그래서 고체 상태와 액체 상태로 구성이 되어 있어. 그래서 우리가 혈액을 이렇게 시험관에다가 혈액을 넣은 다음에 얘를 가만히 놔둬. 그러면 고체 성분은 아래쪽으로 가라앉아요. 밀도 차이에 의해서. 그래서 아래쪽에 가라앉은 고체 성분인 혈구가 약 45%, 부피의 45% 차지하고, 액체 성분인 혈장이 55%를 차지한다. 알지? 그래서 고체 상태인 혈구, 자, 그래서 이 혈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세포성 물질이라고 그래.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자, 이러한 것들이 이제 고체 상태의 혈구라고 그래. 그래서 이 혈구에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자, 이러한 것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혈장인 액체는 기본적으로 물에다가 이제 여러 가지 양분이라든가 노폐물이라든가 자, O2나 자, 이런 CO2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뭐 항체라든가 자, 이러한 것들이 녹아 있는 거야. 알겠지? 여러 가지 뭐 호르몬이라든가 자, 이러한 것들이 같이 녹아 있다. 알겠지? 그리고 우리가 혈액이 붉은색으로 보이는 거는 적혈구 때문에 그래. 적혈구고. 자, 그 적혈구 혈구는 가라앉으니까 가라앉은 아래쪽 붉은색이 되겠지. 그러면은 이 혈장은 여기에 혈구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액체 성분 혈장에 혈구가 없기 때문에 얘네들은 붉은색이 아니야. 그래서 약간 황색 계통. 그러니까 옅은 노란색이라고 얘기하지. 자, 적혈구 때문에 자, 이 혈구는 붉은색을 띱니다. 그렇죠. 바로 자, 요렇게 우리가 표현하고 자,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참고로 이 혈장을 다시 분리할 거예요. 자, 혈장을 분리했을 때 이제 요 혈액에 녹아 있는 것 중에 조금 무거운 것들이 있지. 조금 더 무거운 것들. 자, 무거운 것들이 이제 고체 상태로 다시 걸러져요. 그래서 고형 성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액체 부분 있지. 자, 나머지 액체 부분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은 얘를 혈청이라고 합니다. 혈청. 그래서 이 혈청에는 여러 가지 그 항체라든가 자, 이러한 것들이 녹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중3 되면은 이제 유전을 배울 거야. 거기서 뭐 ABO식 혈액형 할 때 이제 이 혈청에는 항체가 있어가지고 항원하고 만나서 응집 반응을 일으켜. 그러니까 응집 반응 유분을 보고서 아, 얘는 A형이네, B형이네, AB형이네, O형이네. 이걸 우리가 판단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 요거까지인데 여기까지는 안 나오고 보통 이제 여기에서만 끝낼 거야. 근데 참고로 혈장은 다시 고체 성분과 혈청으로 분리가 된다. 맞지? 분리가 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 혈장은 옅은 노란색 또는 황색의 혈액으로 55% 차지해요. 그리고 요 안에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녹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작은 크기의 물질들이 녹아 있겠지. 그럼 큰 크기의 물질들은 어떻게 될까? 녹지 않고 덩어리 상태로 이제 움직이니까 혈액이 이동하니까 그 안에 떠다니고 있을 거야. 떠다니고 있는데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돼? 무겁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가라앉을 거예요. 그래서 가라앉는 얘네들을 우리는 혈구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혈구에는 뭐가 있다?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크게 세 가지가 있어.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크게 세 가지 있는데 자, 이 세 개는 전부 다 어디에서 만들어지냐면 골수라는 곳에서 만들어진다. 골수. 그래서 골수도 자, 일종의 이제 척수에 있어. 척수에 있는 것으로 요 골수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골수가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을 만드는 곳이야. 특히 요 백혈구의 역할이 뭐냐면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우리 몸에 병을 일으키는 물질이 있지. 그래서 자, 이러한 여러 가지 그 병을 일으키는 물질을 항원이라고 그래. 항원. 자, 항원을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무슨 작용? 식균 작용으로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어떤 병균이 들어왔어. 침입했어. 그럼 백혈구가 어떻게 돼? 얘를 잡아먹어. 그 얘를 잡아먹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 골수에서 백혈구를 만들어낼 거야. 그래서 혈액 검사했더니 백혈구 숫자가 정상 숫자보다 조금 더 많아졌다. 아, 그럼 몸에서 어떤 항원이 침입했기 때문에 얘를 잡아먹는 작용을 하고 있구나. 즉 병을 일으키는 물질이 몸에 들어왔구나. 그래서 이 백혈구가 얘를 잡아먹는 작용에서 자, 우리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상처가 났잖아. 자, 상처가 나면서 이제 피가 흐를 거고요. 자, 여기 이제 혈소판에서 이제 피가 이제 딱쟁이지면서 멈출 거야. 응고될 거야. 그런데 가만히 하면 얘가 저절로 낫진 않지. 여기에서 처음에 어떻게 돼? 약간은 부풀어 오른단 말이야. 상처가 나면 부풀어 오르고 자, 이것이 조금 더 심하면 어떻게 해? 고름이 생겨버려. 바로 그런 식으로 그게 바로 뭐냐? 다 백혈구의 작용이에요. 백혈구. 그래서 백혈구의 작용이고 그래서 이때 이제 그 빨갛게 부풀면서 고름이 생기는 과정이 염증 반응이라고 그래. 염증 반응. 그래서 그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 아, 백혈구가 작용하는구나. 그럼 우리 왜 피부에는 염증이 없어? 근데 혈액을 검사했더니 백혈구 수치가 조금 지나치게 많은 게 약간 많아. 그럼 분명히 내 몸 어딘가에는 지금 현재 백혈구가 열심히 싸우고 있다.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이 염증 반응은 반드시 뭐를 동반한다? 통증을 동반한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어떤 통증이 있어. 그러면 반드시 내 몸에서는 백혈구가 지금 열심히 싸우고 있어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있구나. 자, 이런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제 독감 걸렸지. 온몸이 아프잖아요. 그럼 독감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잖아요. 그 바이러스하고 지금 백혈구랑 열심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싸움의 증거가 바로 염증 반응이고 그 염증 반응에 의해서 통증이 오고 그 과정에서 열이 발생이 되면서 체온이 올라가는 거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바로 그 얘기야. 그 얘기. 그러니까 바로 이제 이런 것이 있지. 그래서 골수인데 자, 이 골수는 골수세포라는 것이 있어. 그래서 얘네들이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을 만드는 세포야. 이 골수세포에 돌연변이가 생겨. 암이 발생이 돼. 우리는 그걸 골수암이라고 그래. 그러면 골수세포에서 이제 암이 생기면 이 세포의 기능, 즉 얘네들의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을 만드는 기능이 떨어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떤 기능이 떨어지냐면 정상적인 백혈구를 못 만들어. 그럼 우리 몸에서 이제 어떤
병균이, 세균이 침입했단 말이야. 그럼 얘를 없애기 위해서 백혈구를 만들어냈는데 문제는 이 만들어내는 백혈구가 정상적으로 식균 작용을 못해. 그러니까 계속 이 세균이 많아. 그러면 이제 골수 세포에서 어떻게 되니? 계속해서 백혈구를 만든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나치게 백혈구 수가 확 높아지는 거야. 약간 늘어나는 건 괜찮아. 그건 정상적인 거야. 아주 정상적인 우리 몸의 반응입니다. 알겠지? 약간 많은 거. 근데 백혈구 숫자가 지나치게 많아버리면 비정상 백혈구가 지나치게 많은 거야. 그거는 골수에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골수암이고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뭐라고 해요? 백혈병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백혈병인 거예요. 그래서 비정상인 백혈구를 지나치게 많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 백혈구 만드는데 얘가 정상적으로 작용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세균들, 질병을 일으키는 물질들이 있으면 어떻게 돼? 골수에서는 계속 미성숙한, 비정상적인 백혈구를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그 혈액 속에 백혈구 수가 지나치게 많아지니까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혈구가 많은데 오히려 면역 기능은 떨어지는 거야. 그게 바로 골수암 또는 우리가 백혈병이라고 부르는 거지. 바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적혈구, 백혈구, 혈소파, 이러한 혈구들은 골수에서 만들어집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적혈구. 자, 이 적자가 들어갔지. 붉은 적자야, 적색. 붉은색을 띈다. 자, 이 적혈구는 원반 형태에서 움푹 들어간 형태가 돼요. 그게 방석 모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오목과 원반 모양 방석인데, 자, 우리가 이 혈구는 세포성 물질이라고 했지만 세포성이라는 거는 그 세포에 막이 있어. 세포막이라는 게 존재해. 근데 얘는 핵은 없어. 그러니까 세포는 아니야. 그러니까 세포성이라고 했지. 그래서 핵이 없다. 그렇지? 핵이 없고 이 안에는 굉장히 많은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헤모글로빈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헤모글로빈이 이런 식이 되는데 얘네들이 이 안에 채워져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헤모글로빈이 채워져 가지고서 자, 되는데 이 헤모글로빈이 바로 붉은색의 색소를 띠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헤모글로빈이 이제 우리 헤모글로빈을 만드는 유전자가 돌연변이가 생겨버리면 헤모글로빈이 이제 이렇게 이제 원반 이게 이제 요 형태인데 얘네들은 서로 연결이 안 돼. 그러니까 이런 적혈구라는 요 형태 안에 헤모글로빈이 그냥 채워져 있는 거야. 근데 돌연변이가 생겨버리잖아. 그래서 자, 요 헤모글로빈을 만드는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생겨버려. 그럼 이 헤모글로빈이 이렇게 붙어버려요. 이렇게 붙어버려요. 길게 돼요. 이 길쭉한 게 되니까 이 적혈구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버려요. 이걸 우리는 남모양 적혈구라고 그래. 그래서 얘 같은 경우 이렇게 길어버리니까 어떻게 될까? 모세혈관을 통과를 못해. 그래서 빈혈증이 막 생기는 거야. 바로 이제 이런 것이 있어. 자, 어쨌든 간에 자, 바로 이제 이런 거고 그 다음 얘는 혈구 중에서 그 수가 가장 많다. 왜? 물론 백혈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적혈구의 역할이 뭐냐면 얘는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산소를 운반하고요. 그 다음에 일부 CO2를 운반하기도 해요. 알겠지? 산소라는 거는 세포호흡을 하기 때문에 이 산소의 양이 충분히 많아야, 지나치게 많으면 안 좋다고 했잖아. 근데 어느 정도까지 충분히 많아야 우리 각 세포로 산소를 잘 전달할 수 있고 그 세포 안에서 미토콘드리아에서 이러한 세포호흡을 에너지를 만드는 이 작용이 잘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혈구 수가 많아야 돼요. 그리고 자 거기에서 이제 정맥혈로는 CO2가 나오니까 CO2를 또 운반하기 때문에 노폐물을 운반하는 역할을 해요. 자, 산소는 무조건 적혈구를 통해서 운반이 돼. 자, CO2는 적혈구에서도 운반이 되지만 자, 대부분은 혈액에 녹아서 운반이 돼. 알지? 자, CO2가 물에 녹으면 뭐가 돼요? 그게 탄산수예요. 탄산수. CO2를 물에 녹이기 탄산수야. 그러니까 탄산수에 설탕 넣어봐. 달콤한 거 집어넣어봐. 그건 뭐야? 사이다야, 사이다. 알겠지? 바로 그렇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적혈구다. 그래서 적혈구는 산소를 운반하고 일부 CO2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고, 자, 그래서 혈구 중에서는 그 수가 제일 많은 게 바로 적혈구다. 맞죠? 그 다음에 혈소판이에요, 혈소판. 혈소판은
혈액 응고와 관련이 돼 있다. 혈액 응고와 관련이 돼 있어. 그래서 우리가 상처가 나잖아. 그럼 혈액이 모세혈관이 이제 찢어지면서 피가 나올 거야. 그럼 이 혈소판이 자, 공기와 접촉하게 되면은 자, 이것이 파괴가 돼요. 혈소판이 파괴가 돼요. 그럼 그 안에 혈액을 응고하는 효소가 있어. 그래서 이 혈액 응고하는 효소가 방출이 돼요. 됐지? 자, 혈장에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녹아있다고 그랬어. 그 중에서 이제 진짜로 물에 안 녹는 큰 덩어리가 이제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이고, 자, 작은 덩어리, 물에 녹아있는 작은 덩어리 있는데, 요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어요. 요렇게. 알지? 그래서 얘가 이제 우리가 뭐, 피브리 노젠이라고 하는데, 요거까지 몰라도 돼. 자, 요런 상태로서 이제 실 형태로 되어 있는데, 얘가 이제 요렇게 작용하는 거야. 그러면 얘 피브린 노젠이라는 자, 요 단백질이거든. 얘네들이 어떻게 바뀌냐면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물 형태가 된다. 알지? 그래서 자, 이게 피브린이라는 형태로 해가지고 그물 형태가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요게 이쪽이 바깥쪽이야, 이쪽이 혈 안쪽이야. 그럼 접촉하는 이게 그물이 생기겠지. 그럼 요게 이제 적혈구, 백혈구 이런 혈구들이 이렇게 뭉칠 거야. 그럼 여기가 어떻게 돼요? 덩어리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 덩어리 때문에 혈액이 이제 못 빠져나가는 거야. 그래서 덩어리가 되면서 혈액이 응고가 되는 거지. 자, 이거에 관여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혈소판입니다. 그래서 혈구 중에서는요, 크기가 가장 작아요. 크기가 가장 작다. 왜냐면 얘는 요 효소만 가지고 있으면 되니까. 그리고 모양도 일정하지가 않아. 불규칙한 모양을 가지고 있어. 불규칙한 모양 가지고 당연히 핵이 없어요. 핵이 없어. 그러니까 적혈구 똑같이 얘네들은 세포성 물질이지만 혈소판하고 적혈구는 핵이 없고 백혈구만 핵이 존재한다는 거야. 자, 적혈구와 혈소판은 핵이 없어. 세포성 물질이지만 자, 세포성 물질이라는 것은 세포막의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얘기야. 세포막. 우리 사람의 세포막처럼.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되고, 그래서 크기가 가장 작아요. 혈구 중에 가장 작아. 자, 그래서 이게 바로 혈소판, 혈액 응고와 관련된 거야. 자, 그럼 이제 백혈구를 봅시다. 자, 백혈구는 우리 몸의 병을 일으키는 항원을 제거하는 물질이야. 그래서 얘는 핵을 가지고 있어요. 세포예요. 세포고, 자, 모양도 여러 형태로 존재합니다. 모양도 여러 형태로 존재하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식균 작용이라고 그래요. 식균 작용. 식균 작용.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식균 작용하냐면 여기가 항원이 있어. 그 얘가 이제 항원이야. 세균이라고 해보자면 항원. 자, 세균이 들어왔어요. 또 바이러스가 들어왔어요. 자, 백혈구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얘네는 모양이 이제 랜덤하죠? 그 얘가 다가가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둘러싸요. 이렇게 둘러싸요, 백혈구가. 그러면 둘러싸면은 이 백혈구가 요 안에서 있잖아. 얘를 분해하는 물질을 분비를 해. 분비를 해. 알지? 분비하면서 자, 얘를 이렇게 안으로 집어넣어 준 다음에 분해된 상태에서 흡수가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분해하면서 흡수를 해버려요. 이런 식으로 흡수를 해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자, 이렇게 잡아먹는 작용이 식균 작용. 그렇지? 이게 바로 식균 작용이야. 그래서 백혈구는 무슨 작용한다? 식균 작용. 자, 세균이나 병을 일으키는 외부 물질을 잡아먹는. 자, 모양 일정하지 않아? 그럼 일정한 모양을 갖는 것은 뭐다? 적혈구밖에 없다. 그치? 자, 백혈구나 혈소판은 불규칙한 모양을 가지고 있다. 그치? 그리고 혈소판이 가장 작은 크기를 가져? 백혈구는요, 크기가 가장 커요. 자, 그리고 그 수가 가장 적어요. 알지? 그러면 중간 크기를 갖는 거 뭐야?
적혈구지. 알지? 중간 크기, 가장 많은 수 중간 크기가 적혈구. 그래서 적혈구는 가장 많은 수 중간 크기. 자, 백혈구는 가장 적은 수 가장 큰 크기. 이렇게 되겠을 거야. 알겠지? 그럼 혈소판은 그 사이 되겠지. 그래서 중간 수를 갖고, 그 다음에, 자, 가장 작은 크기를 가질 것이다. 그치? 바로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백혈구는 유일하게 핵이 존재하고요. 확실하게 구분해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적혈구, 와우. 자, 백혈구 이렇게 돼 있고, 자, 여기가 혈소판. 자, 이런 식으로 혈소판이 이렇게 돼 있다. 그리고 얘네들은 자, 움직이면서 식균 작용을 한다. 식균 작용, 잡아먹는 작용을 한다. 분해 물질을 분비해서 녹인다. 또는 이제 어쩌면 얘네들을 세포 안으로 집어넣은 다음에, 백혈구 안으로 집어넣어 준 다음에 그 안에서 분해하기도 하고. 맞지? 그래서 바로 이런 식으로. 자, 형태는 적혈구만 고정된 형태를 띠고 있고, 나머지 백혈구와 혈소판은 불규칙한 형태. 그 다음에 적혈구와 혈소판은 핵이 없고 백혈구에만 핵이 있다. 자,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구분을 좀 해놔. 자, 이것이 바로 혈구야, 혈구. 적혈구, 백혈구, 혈구. 그래서 얘네들은 어디에서 만들어져? 골수세포. 골수에서 만들어져. 알지? 그래서 우리 그 있잖아, 백혈병 환자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치료 방법 중에 하나가 골수 이식이야. 즉, 골수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 잘못된 골수를 없애고 깨끗한 새로운 골수를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골수를. 그래서 백혈병 환자 같은 경우는 거의 한 50%는 골수 이식을 사용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면역작용이라고 해야지. 면역작용.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병을 일으키는 요 항원이라는 물질은 다르게 얘기하면은 내 것이 아닌 남의 것이야. 남의 것.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골수세포가 우리 몸에 들어와요. 그러면 그거를 내 몸의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얘는 내 몸의 것이 아니니까 어떻게 거부한단 말이야. 우리는 이걸 뭐냐면 면역 거부라고 그래. 그래서 이런 거부 반응이 일어나요. 그럼 거부 반응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자, 어떻게 돼? 이게 딱 맞는 골수를 찾아야 돼. 그래서 이 골수 이식도 되게 힘들어. 그리고 골수가 이 척추 안에 있거든. 그래서 골수를 뺄 때 척추에다가 바늘을 집어넣어야 돼. 큰 바늘을. 되게 아프단 말이야. 막 이게. 그래서 막 마취하고, 전신 마취한 다음에 막 하고 막 이래야 돼. 근데 또 마취 안 되는 경우도 있지. 그러면 그게 부분 마취 한 다음에 빼야 돼. 엄청나게 힘들어요. 그래서 골수 이식하는 것이 되게 힘들어요. 보통 이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식이라는 거는 이런 어떤 면역이 맞아야 돼. 그러니까 내 그거를 받아들일 때 항원으로 인식을 하면 안 돼. 항원으로 인식하면 못 받아들이죠. 인식이 되면. 그래서 가장 이제 이게 같은 가족들은 같은 부모에서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면역 체계가, 몸 체계가 거의 비슷하거든. 바로 이제 그런 것들이 있지. 그래서 여러 가지 이식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야. 그래서, 자, 어쨌든 간에 이제 적혈구, 혈소판, 백혈구 구분 좀 잘 해두시고. 자, 그래서 혈구 특징이 나오는데, 자, 크기는 누가 제일 커? 백혈구. 제일 작은 건 혈소판이야. 자, 수는 누가 제일 많아? 적혈구. 제일 적은 건 백혈구. 알지? 그래서 백혈구는 가장 크고 가장 적은 개수야. 가장 크고 가장 적은 개수. 알겠지? 자, 혈소판은 가장 적은 크기를 갖고요. 자, 개수가 제일 많은 건 뭐예요? 적혈구입니다. 적혈구. 자, 그래서 이 적혈구의 기능이 왜 중요하냐면 얘는 기본적으로 산소를 운반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이 있잖아. 고산지대에 사는 사람이 있고요. 자, 평지에 사는, 자,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럼 고산지대하고 평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그렇지. O2의 농도가 요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똑같이 숨을 들여 마셨을 때 같은 부피의 공기를 마신다 하더라도 그 안에 들어있는 산소의 양은 고산지대에는 산소의 양이 상대적으로 적단 말이야. 그러면 어차피 고산지대 사람이든 평지에 있는 사람이든 똑같은 활동하고
똑같이 똑같은 생명 활동하니까 필요한 에너지가 똑같단 말이지. 근데 산소를 적게 들이마시니까 어떻게 될까요? 에너지가 적게 생성이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들이마시자. 잘 들어. 내가 들이마신 산소가 전부 다 혈액에 녹아서 다 사용되는 거 아니야. 들이마신 산소의 일부만 혈액에 녹아서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심폐소생술 할 때, 그치? 인공호흡 하잖아. 심폐소생술 하다 보면 이제 어떻게 돼? 숨을 불어 넣어준단 말이야. 근데 그게 어떻게 돼? 날숨, 내보내는 숨이야. 근데 이게 왜 내보낸 숨을 들여넣지? 여기 산소 없는데, 아니, 산소가 있단 말이야. 내가 들이마신 산소에서 일부만 혈액에 녹아서 이용이 되고 나머지 나온단 말이야. 알죠? 바로 이제 이런 거 있어요. 자, 어쨌든 간에 산소의 농도가 있고, 근데 산소를 고산지대는 같은 부피의 공기를 마실 때 들어오는 산소가 적으니까 적게 이용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산소를 운반하는 적혈구수를 늘리는 거예요. 어차피 적혈구 한 개가 운반하는 산소의 양은 정해져 있으니까. 적혈구수를 늘리면 결국 전체 산소의 양은 평지나 고산지대나 똑같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그래서 혈구의 특징할 때 크기수. 그래서 백혈구가 가장 크고 수는 가장 적고요. 적혈구가 수가 제일 많습니다. 혈소판이 크기가 제일 작아요. 알겠지? 자, 이렇게 해서 구분해두고. 자, 혈액의 기능은 물질 운반. 자, 크게는 체온조 2개야, 2개. 근데 이 운반된 물질에는 영양소 이런 것도 있지만, 자, 항체라든가, 그러면 아까 이제 피브리노젠이라든가 이 혈액 응고와 관련된 것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호르몬, 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요건가 주가 되겠지만, 자, 얘네들도 우리 면역작용, 혈액 응고, 우리 몸의 항상성과 관련된 물질이 녹아서 운반된다라는 거. 그리고 결정적으로 뭐야? 체온 조절. 체온 조절. 자, 그래서 따뜻한 혈액이 흐르기 때문에 그 체온, 36.5도의 체온이 유지가 된다라는 거. 그리고 비열이라는 건 우리가 2학기 때 이제 기말에 나오겠지만 비열이 커. 그러니까 비열이 크다는 것은 어떻게 돼? 1도씩 올리는데 열이 많이 필요해. 그러면 같은 열일 때는 어떻게 돼요? 온도가 적게 변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똑같은 열이 빠져나가더라도 물은 온도가 적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체온이 적게 내려가고요. 같은 열을 흡수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체온이, 온도가 적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체온이 천천히 올라가요. 그러니까 체온 조절에 유리하다는 거지. 바로 이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혈구 기능. 아까 얘기했잖아. 적혈구는 뭐다? 자, 기본적인 기능은 뭐다? 산소 운반이야. 그리고 CO2도 부분적으로 운반하기도 하고. 자, 하지만 주는 산소입니다. 주는 산소예요. 주는 산소 운반. 얘가 바로 주가 되고. 그래서 헤모글로빈의 작용으로, 자, 이 이제 적혈구 안에는 헤모글로빈들이 모여 있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이 헤모글로빈이 요 산소하고 결합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적혈구 안으로 산소가 쑥 들어가면서 헤모글로빈이 산소를 붙잡고 있어. 그 상태로 가서 이제 조직세포로 산소를 전달하는 거지. 만약 이것이 부족하면 빈혈이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빈혈은 산소가 적어서 생길 현상이야. 그러면 산소가 우리 세포로, 각 세포로 전달되지만 또 어디로도 전달되니? 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 있잖아. 뇌의 크기는 우리 몸의 전체 크기에 비해서 질량이 그렇게 크진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섭취하는 에너지의 산소의 거의 거의 반 정도를 뇌에서 다 써먹어요. 그만큼 뇌는 활발하게 활동한단 말이야. 그러면 활발하게 활동하니까 에너지도 많이 필요하겠지. 그래서 에너지도 많이 필요하니까 산소가 많이 필요할 거야. 근데 산소가 적어지면 어떻게 되니? 뇌의 기능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빈혈 증세가 생겨요. 아, 어지러워.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그래서, 자, 백혈구는 식균 작용, 외부에서 들어오는 세균, 우리가 항원이라고 하지. 그런 항원들을 잡아먹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세균이 침입하면 어떻게 돼요? 백혈수가 늘어나서 활발해지고요. 자, 이것에 의해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자, 체온이 올라가는 거야.
자, 이것은 나중에 여러분들 고등학교 가서 이 자세한 거 배울 거야. 고등학교 가면. 자, 염증 체온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백혈구가 지나치게 많아져. 그러니까 약간 많아지면 굉장히 좋은 거야. 아, 내 몸의 면역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네. 좋은 거고, 이게 지나치게 많아. 그럼 이거 진짜 안 좋은 거지. 그게 바로 골수암, 백혈병이다. 알지? 자, 혈소판은 혈액 응고작용. 그래서 상처가 났을 때 어떻게 돼? 혈소판이 터지면서 그 안에서 혈액을 응고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그러면 혈액 속에 녹아있는 실처럼 생긴 단백질들이 얘네들 그물처럼 엉켜요. 그래서 그물처럼 엉킨 다음에 혈구, 적혈구 얘네들이 달라붙어서 덩어리, 응고되는 거야. 덩어리가 생기면 응고되는 거야. 그것이 바로 혈소판. 그래서 혈액 응고가 된다. 그러니까 이게 적혈, 백혈구, 혈소판 결국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것들이지. 이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헤모글로빈의 성질이 나오지. 그래서 헤모글로빈은 산소가 많은 곳에서는 산소와 결합하고 적은 곳에서는 산소와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산소가 확 들어와요. 그러면 이 산소하고 많이 결합을 해. 그래서 운반한단 말이야. 그래서 산소가 많은 곳에서는 즉 내가 들숨을 내셨어. 들숨을 내셨어. 그래서 자, 이게 이제 우리가 폐에서 자, 그러면 이제 거기에 있는 동맥혈에 이제 녹아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헤모글로빈이 산소와 결합하고 자, 산소가 적은 거 여기가 바로 세포예요. 세포. 그래서 세포로 이제 혈액이 세포로 가죠. 모세혈관을 통해서. 그럼 세포 안에 산소가 적으니까 세포 안으로 산소를 내보냅니다. 그래서 헤모글로빈과 결합된 산소가 떨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래서 헤모글로빈 요 반을 하니까 적혈구 안에는 헤모글로빈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고 그랬잖아. 그치? 그래서 적혈구가 바로 산소를 운반한다. 아까 얘기했지? 그래서 고산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공기 중에 산소가 적기 때문에 자, 일정량의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결국 적혈구 수가 어떻게 되니? 평지보다는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자, 바로 자, 이렇게 될 것이다. 됐습니까? 자, 우리 와우. 자, 여기 7번 문제 한번 볼까? 이거 어쩔 수 없다. 여기는 그림을 무조건 외워놓고 가야 된다. 자, A가 뭐다? 적혈구. 자, B가 뭐다? 백혈구. 자, D가 혈소판. 그럼 C는 나머지 부분, 액체 부분이니까 여기가 뭐가 돼요? 혈장이 되겠죠. 자, 정확하게. 이제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해주면 돼.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침입한 세균을 잡아먹는 백혈구고, 헤모글로빈은 적혈구고, 응고는 혈소판이고, 운반은 혈장에서 녹아서 운반이 되는 거고, 그치? 자, 혈구 중에 가장 큰 것은 뭐다? 적혈구가 아니라 뭐지? 백혈구. 자, 수가 가장 많은 거는 백혈구가 아니라 뭐다? 적혈구. 자, 혈장이 55%, 혈구가 45%. 자, 혈소판이 아니라 적혈구죠, 적혈구. 그러니까 얘는 틀렸어요. 자, 백혈구는 핵이 있고, 그치? 적혈구와 혈소판은 핵이 없다. 하지만 전부 다 뭐라고 그래? 세포성 물질이라고 그래. 세포성 물질. 자, 세포성 물질은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핵이 있고 없고지만은 기본적으로 세포막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포성 물질이라고 해요. 세포성 물질. 세포성 물질. 알지?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고1 가게 되면 통합과학을 배울 텐데, 자, 여러분들 배우는 고1 통합과학이 수능 과목이다. 수능 과목. 자, 그게 그 있잖아. 우리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게 나중에 어차피 전부 다 그냥 고등학교 과학과 다 겹쳐, 내용이. 다 겹쳐. 알겠지? 수능 과목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개념들을 잘 이해하고 잘 하는 게 이제 결국 고등학교 와서 이제 하는데, 자, 이런 세포막 구조 이런 것들은 우리가 통합과학에서 대놓고 이제 세포에 대해서 세포막이 뭐 인지질의 이중층 구조야, 여기서 어떻게 물질이, 자, 운반이 뭐 투과가 수송이 돼, 전달이 어떤 식으로 전달이 돼, 막 하면서 굉장히 복잡하게 배울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기본적인 용어들은 우리가 좀 알아는 두자. 그래서 세포는 기본적으로 세포막으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거기에 식물은 그 세포막에 단단한 세포벽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거죠. 그치?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자, 별건 없어요. 그래서, 자, 뭐, 딴 건 없고. 자, 그럼 이 심장 그림은 확실하게, 알지? 자, 대우방실. 그쵸? 그 다음에 패자방실. 맞니? 그러니까 대우방실패, 패자방실대. 맞니? 그러니까 이렇게 외우는 게 좋을 거야. 대우방실 패, 그쵸? 그 다음에 패자방실대. 그래서 대정맥, 우심방, 우심실, 패동맥, 패정맥, 좌심방, 잠시실, 자심실, 대동맥. 혈액이 순환되는 과정. 알지? 그래서 이렇게 외워놓고, 그래서 좌방, 좌실, 아니지, 우방이죠. 우방, 우실. 그러니까 들어오니까 여기가 뭐예요? 대정맥. 그치? 대정맥, 우심방, 우심실. 그래서 판막. 자, 판막. 그래서 대동맥으로. 패동맥이지, 패동맥. 패동맥. 나가는 거, 패동맥. 자, 그래서 이렇게 가서 어떻게 돼요? 패정맥으로 들어오고요. 그래서 좌심방, 좌심실, 대동맥. 그치? 요 순서 까먹지 말자. 까먹지 말자. 그리고 패동맥, 패정맥은 폐로 가는 동맥 혈관, 폐에서 오는 정맥 혈관이, 알겠지? 그래서 이 패동맥에서부터 요 폐정맥, 여기를 우리는 뭐라 하냐면 여기를 폐순환이라고 해요. 폐순환. 자, 대정맥. 여기 대정맥이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대동맥이죠? 그래서 대동맥에서 나와서 대정맥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요 과정이 여기를 우리는 체순환이라고 그래요. 체순환. 알겠지? 그래서 대순환, 체순환은 별거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체순환. 체순환하고 폐순환은 별거 없어요. 이렇게. 혈액이 폐를 통과하면 폐순환이고요. 우리 온몸을 통과하면 체순환이 돼요. 몸체자 써서. 알지? 그리고 이거 두 개를 합쳐서 혈액의 대순환. 이 두 개를 합치면 혈액의 대순환. 전체 순환. 전체 순환. 이렇게 되는 거지. 알지?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자, 요 나간 데까지 문제 풀어 오시고,